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t no fire brigade. Help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There'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이해를 위한 10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화 6번째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가 제우스 그리스 신화 올림푸스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올림푸스의 주신들은 12신이죠. 12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6명은 제우스를 포함한 6형제였고, 이게 어저께 한 거고, 오늘은 나머지 6명, 그 6명은 제우스의 자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12주신은 다 제우스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 아니면 그의 자녀들. 오늘은 그 자녀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6명이 올림피스 주신 중에 그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6명은 그냥 아무나 들어온 게 아니라, 자식은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지만 나름대로 규칙과 그리고 또 비율에 맞춰가지고 6명이 채택이 된 겁니다. 물론 이거는 사람들마다 그리고 신하들마다 조금씩 12명의 명단이 달라요. 다르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명단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이 그리스가, 제우스가 굉장히 남봉꾼이죠. 굉장히 여자를 밝히고 저게 신이 만날 정도로, 그 정도의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사랑을 나누는 대상들은 여신부터 시작해서 님프 그리고 인간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죠. 제우스의 부인이 헤라잖아요. 헤라 여신. 헤라 여신과 제우스 사이에 낳은 아들이 아레스입니다. 전쟁의 신 아레스가 헤라 여신과 낳은 자식이죠. 또 제우스가 레토 여신과 관계를 맺고 난 자식이 쌍둥이 태양신 아폴론과 또 달의 신이면서 사냥의 신이기도 한 아르테미스가 여신과의 사이에서 난 자녀고요. 또 가장 지혜로운 여신이라고 하는 메티스라고 있어요. 메티스. 그 메티스는 제우스가 처음 사랑해서 처음 관계를 맺고 처음 자녀를 낳은 그 여신이죠. 제우스가 처음 사랑한 여신, 처음 사랑했던 여신이 메티스인데, 그 메티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지혜의 여신 누구요? 아테나죠. 그러니까 제우스가 여신과의 관계에서 낳은 자녀는 아레스, 아폴론, 아르테미스 그리고 아테나, 이 4명은 여신과의 관계에서 낳은 자식들이에요. 님프와의 관계에서 낳은 자식이 있습니다. 님프는 뭐냐면 한마디로 요정들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요정 혹은 정령들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이 요정들은 주로 어디 사냐면은 강이나 숲 같은 데 살거든요. 그러니까 강의 신이나 숲의 신들은 항상 이 님프들, 요정들을 데리고 다니죠. 인간과 신 사이의 중간계에 있는 존재라고도 할 수 있고, 근데 요정들 있잖아요. 요정들. 이게 님프인데, 그 님프 중에서 마이아라는 님프가 있었어요. 마이아. 그 마이아가 제우스와 사랑을 맺고 그 마이아가 낳은 자식이 헤르메스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그 전령 신이거든요. 제우스의 전령. 제우스의 명이라든가 제우스의 말을 대신 전하거나 하는 신. 머리에 보면은 뭐 쓰고 있어요? 네이버 쓰고 있죠. 네이버. 네이버. 이게 님프와에 태어난 이 헤르메스가 12주신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또 한 신이 헤파이토스인데 이 신이 좀 애매해요. 왜냐면 헤파이토스는 헤라와 제우스 사이에 태어난 신이 아니에요. 나중에 말하겠지만 아테나 같은 경우는 제우스와 메티스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메티스가 낳은 자식이 아니고 메티스 사이에서 잉태되었는데 제우스가 메티스를 먹어버려요. 그래갖고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나는 거거든요. 제우스의 머리에서. 제우스 스스로 낳았다고도 표현을 하죠. 머리에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헤라가 그걸 보고 화가 나갖고 헤라도 자기 스스로 자식을 낳은 자녀가 이 헤파이토스죠. 대장장이신. 얼굴이 한쪽이 찌그러져 있고 다리는 절름발이인데 이 만드는 기술이 대단한. 나중에 이 헤파이토스가 모든 걸 다 만들어요. 만드는 대장장이 신이죠. 이렇게 12주신이 있는데 12주신 중에 지금 제우스가 포함된 건데 사실 제우스를 빼고 할 때도 많아요.
제우스는 대신이기 때문에 제일 큰 신이기 때문에 제우스를 빼고 12신을 뽑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리 하나 비잖아요. 그럼 그 자리는 대부분 누가 차지하냐면 이 디오니소스가 차지를 많이 해요. 디오니소스는 어머니가 인간이에요. 제우스가 인간 세멜레와 사랑을 나눠가지고 낳은 자식이 디오니소스죠. 그러면 지금 12주신에 포함된 사람들 보면은 제우스 형제 빼고 여신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신들이 있죠. 그리고 님프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신이 있고, 그 여신이 스스로 낳은 신이 있고, 또 인간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12주신 안에는 이렇게 나름대로 비율이 맞춰져가지고 구성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는 굉장히 계급적이죠. 제우스 신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누가 있어요? 12주신. 올림포스의 12주신이 있고, 올림푸스의 12지수는 어디 살아요? 올림푸스 사는 게 아니야. 올림푸스 산 그 지역 천상에 사는 거예요. 천상에. 올림푸스 산이 있는 곳 천상에 살고 있는 건데, 그 천상에 올림푸스 그 신전에 살고 있는 거기에 주된 사람이 12신이라면 그 신들의 거의 버금가는 또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을 뭐라고 하냐면 버금신이라고 해요. 버금신. 버금이라는 뜻이 뭐냐면 세컨드라는 뜻이에요. 둘째. 혹은 부신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거의 12주신과 비슷한 신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못 끼지만 능력이 있는 그런 신들이 있고, 또 하급신들이 있어요. 하급신. 그러니까 지금 그럼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은 등급이 있죠. 지금 등급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 사회의 계급 제도와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리스 신화뿐만이 아니라 저희 고대 근동 쪽으로 가면 메소포타미아 그쪽으로 가도 거기의 신들도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이 12주신들 6신 제우스의 자녀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아테나 여신이죠. 아테나는 로마에서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가 있는데, 우리 보통 어떻게 불러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다만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로 가면 누가 돼요? 주피터가 되는 거예요. 헤라는 주노,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아테네 여신은 그리스로 가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름이? 미네르바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미네르바. 지혜의 여신인데 태어날 때부터 창과 투구를 끼고 태어났어요. 이 여인은. 그러면 지혜의 여신이에요. 전쟁의 신이면서, 의로운 전쟁의 신이면서 지혜의 여신이기도 하죠. 한쪽에 방패를 들고 있는데 방패가 유명해요. 이 방패를 뭐라고 하냐면 아이기스라고 해요. 아이기스. 아주 유명한 방패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와 그리고 아테네 여신만이 갖고 있는 방패예요. 제우스의 아이기스는 천둥이 쳐도 막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예요. 아이기스는. 근데 이 아이기스의 방패에 나중에 아테네가 메두사의 얼굴까지 달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최고의 방패면서 최고의 무기죠. 메두사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돼요? 다 돌이 되어버리잖아요. 돌이 되어버리는. 이게 아이기스거든요. 해군 그 시스템 중에 목표를 탐색만 끝내는 게 아니라 탐색하고 바로 파괴까지 하는 전 과정의 그런 군사 시스템을 일컬어서 이지스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이지스라는 말이 아이기스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이지스 시스템이 구축된 전함을 이지스함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지스함. 그래서 이지스함은 한 200개의 목표를 한 번에 탐지를 해요. 그러면서 공격할 대상이 있으면 24개의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엄청난 함이죠. 우리나라에도 2007년에 이지스함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세종대왕이라고 부르는 이 배가 불러왔죠. 그러니까 이 배의 이름, 이지스함이라는 이름, 이런 게 다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유래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테나 여신은 그 제우스와 지혜로운 여신 메티스 사이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가 지혜 여신이 된 거죠. 이 메티스는 지혜 여신이라고 부르진 않아, 보통. 근데 굉장히 지혜로운 여신이라고 불러요. 근데 아테네는 아예 지혜의 여신이에요, 지혜의 여신. 근데 둘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 둘이 사랑을 나눈 다음에 대지의 여신, 가이아거든요.
그 대지의 여신이 제우스에게는 이 할머니 뻘이죠. 할머니 뻘. 왜? 가이아의 아들이 크로노스고 크로노스의 아들이 제우스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 뻘인 가이아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메티스가 만약에 딸을 낳으면 그 다음에 낳는 아들이 천상의 권력을 빼앗을 것이다. 예언을 해요. 메티스가. 무서운 예언이죠. 근데 그 전에 앞에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아들 크로노스에게 저주가 담긴 예언을 한다고요. 뭐냐면 너의 아들이 너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우스가 크로노스의 자리를 빼앗았어요. 이 예언 때문에. 근데 제우스에게 또 그 똑같은 일을 또 하는 거죠, 지금. 메티스가 딸을 낳으면 그 다음에 태어나는 아들이 천상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메티스를 먹어버린 거예요. 먹어버리고 딸을 낳는데 메티스가 낳은 게 아니고 누가 낳았어요? 제우스가 낳은 거죠. 그러니까 메티스를 먹은 다음에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대장장인 신 있잖아요. 헤파이토스를 불러요. 그래갖고 내 머리를 좀 쪼개봐라. 그래요. 그래서 목과 망치로 머리를 쪼개니까 이 머리에서 아테네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다는 거거든요. 아테네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아테네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자식을 낳았지만 그 딸이 태어났지만 메티스가 낳은 게 아니고 제우스가 낳았다고 해서 이제 그 예언은 이제 더 이상 성취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피해간 거죠. 이 신화만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예전부터 외과 의술이 발달한 거예요. 왜 신화에서 지금 망치와 못으로 머리를 쪼개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이 외과 의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의술을 했다는 거야. 사람들의 머리를 이렇게 쪼개고 그렇게 의술 활동을 고대부터 했다는 거를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신화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테네 여신은 지혜의 여신이라고 했잖아요. 동시에 처녀신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3명의 처녀신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처녀신. 아테네 여신, 그리고 헤스티아. 그러니까 올림푸스 궁전을 떠나지 않는 화로의 여신이 있거든요. 헤스티아. 또 한 명은 아르테미스, 달의 신, 사냥의 신. 이 세 여신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처녀신이거든요. 아테네 여신이 처녀신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그 신들의 능력이 자식들에게 막 세습이 돼요. 그 자식들이 그 능력을 주관하는 신들이 되거든요. 막 나눠줘 능력을. 근데 지혜의 여신이 처녀라는 건 자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세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는. 그리스인들의 의식에서 지혜는 단순히 부모가 지혜롭다고 해서 아들이 지혜로워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플라톤의 대화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지혜롭다고 훌륭하다고 해서 그 자식이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며 아버지가 지혜롭지 않거나 훌륭하지 않다고 해서 그 자식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부모에 따라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테네 여신도 태어날 때 보면은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너무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그런 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지한 사람도 있는 거죠. 그리스 사람들이 고대 여겼던 지혜의 개념이죠. 아테네 여신을 위한 그 신전이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이 파르테논 신전이죠. 이 파르테논이라는 뜻이 그리스어로 뭐예요? 처녀의 거처라는 뜻이에요.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 여신에게 바쳐진 신전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12주 신전 중에 나머지 6명이었던 이 제우스의 자녀들, 그 중에 아테네 여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늦은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팟빵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